저는 지금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삼성 SDI 저력이 굉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이것도 또 팩트 체크 해드릴 겁니다. 삼성 SDI 밸류체인 쪽이 낫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네. 탑픽은 제가 장비주 쪽에서 갖고 왔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려운 장세 속에서는 성장주를 보거나 대장주를 보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들이 중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오는 부분들이고 제가 에코프로비엠이랑 LNF랑 코스모 신소재를 이제 관심주로 말씀드릴 거고 오늘 사가지고 내일 수익 종목을 수익 청산할 수 있는 종목 소개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보유해서 2주 넘게 보유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소개를 드리고 떠나니까 유심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수의 경제 토크 2차 전지의 흐름들은 어떤지 점검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합니다. 2차 전지 제법 많이 올라왔죠, 그죠? 네. 꽤 많이 올라와서 단순한 반등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빠졌다기보다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좀 뭐 멈칫멈칫합니다. 2차 전지는요. 네. 근데 확실히 기술적 분석만 진행했을 때는 바닥을 확인한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1차적인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려다가 이런 국내 매크로 변수 발생에 좀 단기적인 차익 시간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찍힌 종목이 많아가지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정규장 막판에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밀리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옥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저는 어떤 전문가지 리포터가 아니기 때문에 뉴스를 고지고대로 읽어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ESS 뉴스가 나왔을 때 투심이 강하게 좀 돌변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ESS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좀 고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2차 전지 판매 동향이라든가 가동률, 그다음에 뭐 전기차 판매 동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아쉽지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뭐 고평가 영역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분들께서는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날아오고 있는 긍정적인 뉴스 덕분에 국내 관련 종목들이 반사익을 얻을 거다 이런 기대감. 그다음에 저는 태양광한테 조금 고맙습니다. 태양광들한테 좋은 실사례가 되어주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잘 쪼개보면은 분명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이 기업이 잘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 우리가 2차전지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되 어떤 흐름을 갖고 있고 팩트체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알고 가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가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는 ESS하고 리튬이잖아요. 그죠? 네. 네. 본업이 아직 그러니까 이 전기차가 캐즘을 지나서 막 팔리고 있다. 이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지금도 우리가 2차 전지라는 큰 틀을 보여주고 있지만 요거 약간 섹터를 ESS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에코프로 BM 리튬 가격이 지금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 상한가가 8%더라고요. 제가 뭐 거래소마다 상한가 이런 규정을 다 안 외우고 있는데 뭐 상한가 나왔는데 뭐 리튬 가격 상한가 나왔답니다. 이거는 리포터가 하는 말이잖아요. 상한가가 몇 프로인데 알고 있어야지 우리 전문가로서의 우리 인사이트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우리가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는 톤당 가격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자원정보시스템에서는 킬로그램당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가격은 변동성이 사실 2%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상하이 이제 광주 선물거래소가 2021년에 개소가 됐더라고요. 광주라면 광저우 네, 광저우. 우리 전라도 광주 말고 아니고 중국 네. 광저우. 광저우 선물거래소가 2021년 개소되고 거기서 톤당 리튬 가격 알 수 있고 상한가 폭이 8%인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국내 시장으로 따지면은 이제 공부 안 하면 리튬 가격이 이틀 더 60% 올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8%가 16%. 그다음에 이 한국 자원정보 시스템에서는 한 1에서 2% 올라가면서 제가 계속 이 리튬 가격 봤을 때 키로당 한 64위안, 65위안인데 지금 75위안이 넘었기 때문에 변동성은 다르지만 리튬 가격이 오르는 건 맞다. 근데 제가 리튬 관련 종목을 탑픽으로 소개를 안 드린 이유는 우리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포스 이런 종목들 보시면 변동성이 그냥 예. 상한가를 그냥 밥 먹듯이 가다 보니까 네. 위험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 재밌는 걸 봤는데 광저우 거래소를 갔더니 리튬 포스가 이제 리튬 포어스 지구인데 리튬 포스라고 써 있더라고. 리튬 힘.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투자분들께서
팩트 체크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삼성 SDI 저력이 굉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이것도 또 팩트 체크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글로벌 업황으로 가면은 제가 테슬라 실적 추이를 봤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퍼는 주가 수익비는 179가 넘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은 견조한데 영업이익이랑 단기순이익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뭐 4% 올랐다 이런 이야기 들었지만 전기차 판매 매출은 줄고 있고 ESS가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의 긍정적인 뉴스를 갖고 와봐라 했을 때는 판매 부진 테슬라가 영국에서 리스 요금을 반값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저희가 2차전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가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다른 성장 섹터를 열광하기 위해서는 이미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야 된다. 근데 저는 2차 전지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맹신론자는 아닌 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저가 경쟁, 점유율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다지고 나서 우리가 그 패권을 가졌을 때는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테슬라가 영국에서 리스 요금을 반값에 한다는 것은 나쁘게 보면 테슬라가 발등이 떨어졌나 보다. 약간 정말 뭐 원 플러스 원으로 파는 거 아니냐. 뭐 40% 할인을 해주면 거의 원 플러스 원으로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신 분 계신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다행히 테슬라가 지지권 이탈 없이 순항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국내 기업들이 얻길 바라고 제가 정말 촌철살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가동률이 안타깝게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51.3%다라고 보고 있고 그 지금 영상 보실 구독자분들은 가동률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중앙일보에서 이제 SK증권이 쓴 리포트에서 보면은 캐파랑 출하량을 비교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진한 색깔로 이제 캐파 생산 능력이죠. 근데 이제 출하량은 캐파 대비해서 출하가 되고 있는데 진짜 또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계산기를 안 두들겨 봤는데 안타깝다. 일단 캐즘은 회복이 된 것 같다. 더 이상 공급 과잉은 없는 것 같고 이 원자재 가격도 원상복구 되고 있는데 아직 가동률은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손 팀장 너는 매수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하실 텐데 저는 누누이 2차전지 관련 종목은 매매 관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지 한 넉 달이 된 것 같고 드라이빙을 걸기 위해서는 실적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 영상 시청하실 구독자분께서 저는요 2개 분기만 보고 추세가 잡혔다라고 생각하고 매매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매매하셔도 되는데 저는 3개 분기 정도 봅니다. 그래서 3개 분기 정도 봐서 통과한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세모 주는 종목이 있고 오히려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 있는데 성장성을 주목받아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동향을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이제 또 얘기를 하면서 관심 종목을 치러 보겠습니다. 먼저 셀 업체를 보면요.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청답게 그죠? 네. 먼저 좀 드라이브를 걸었고 뒤이어서 ESS를 쫓아간 게 의외로 삼성 SDI였어요. 그죠? 네. 제가 SK온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께 한 수 배웠던 게 올해 한 3월쯤인데 3월 이후로 SK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SK온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매할 수 없고 SK이노베이션을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보다는 S51이랑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정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랑 궤를 같이 하면은 그때 SK이노베이션 좀 매매를 해보자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이게 불현듯한 생각인데 그 시점이 오면 SK온은 상장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시점이 오면? 그 시점이 왔을 때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 SK온이 쪽에서 상장한다. SK온이 확실하게 2차 전지로 궤가 돼버리면은 그렇겠죠. 네. 아마 경영인들이 뭐 돈 벌자고 하는 건데 LG화학이 엔솔 뗀 것처럼 그죠. 네.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럴 분위기가 아니지만 SK온이 돈 되면 뭐 어쨌든 때리고 하겠죠. 네.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눈에 보고 있는 게 뭐 하나 계열사 이제 블로그에 올라오면 하나 계열사 조직도 막 SK 조직도 막 굉장히 좀 흥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상반기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2달만 보면 삼성 SDI가 탄력이 높았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삼성 SDI에 대해서 약간 자세를 바로 고친 게
저번 달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아니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ESS 수주가 4조인데 삼성 SDI는 정부에서 1조 규모인데 삼성 SDI가 탄력이 높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시총 대비해서 나눠보니까 삼성 SDI가 우세하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시총이 약 80조 정도 되는데 4조면은 20분의 1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시총이 12조, 13조 정도 되는데 ESS 매출이 1조니까 13분의 1. 그래서 근소하게 뭐 삼성 SDI가 더 가져갈 수 있는 실적 개선폭이 크니까 삼성 SDI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삼성 SDI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호를 하면서도 삼성 SDI가 퍼가 낮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근데 제가 삼성 SDI를 완전히 좀 아웃시켰던 게 2분기 어닝 쇼크 나오면서 이렇게 배제를 시켰는데 제대로 큰 코 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그 큰 코 다친 다음에 자세를 바로 가지면서 아무래도 삼성 SDI 밸류체인 쪽이 낫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네. 탑픽은 제가 장비주 쪽에서 갖고 왔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려운 장세 속에서는 성장주를 보거나 대장주를 보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2차전지도 지금 이틀 넘게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제가 탑픽을 소개를 드리는 게 어불성설이다라고 판단하겠지만 제가 오늘 사가지고 내일 수익 종목을 수익 청산할 수 있는 종목 소개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보유해서 2주 넘게 보유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소개를 드리고 떠나니까 유심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은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중심에 있고 플러스 삼성 SDI고 소재인데 소부장 여기도 소부장인데요. 뭐 소재는 지금 보면 LNF가 관심이 많은데요. 네, 소재하고 또 관심주는 장비주를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네. 네, 확실하게 수급들이 중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오는 부분들이고 제가 에코프로비엠이랑 LNF랑 코스모 신소재를 이제 관심주로 말씀드릴 거고 오늘 탑픽은 PNT인데 제가 다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LNF랑 코스모 신소재는 탑픽으로도 소개를 드린 종목이고 이 종목들의 맞아요. 차트를 예. 보면은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서 이제 1차 박스권을 돌파했다가 살짝 밀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완전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바닥 대비해서 플러스 10% 올라온 상황에서도 사셨다면 한 15에서 20%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상에도 내가 분할 매수했을 때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언지시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에도 잘하고 2분기에도 잘한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에코프로 PM. 그 다음에 1분기에 잘했는데 2분기에 못했는데 잘 가는 종목은 삼성 SDI랑 포스코 퓨처엠. 그래서 삼성 SDI랑 포스코 퓨처엠 1분기 실적 바닥 확인인가? 이런 느낌이었다가 2분기 어닝 쇼크 발생했지만 삼성 SDI는 국내 정책 수혜 ESS 1조 하면서 강세를 보여줬고 포스코 퓨처엠은 중국에서 흑연 생산 이제 미국에서 중국산 흑연을 견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포스코 퓨처엠 강세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LNF가 또 저는 항상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 나왔을 때 관련 종목이 강하게 움직였을 때 요 뉴스 때문에 이 종목이 잘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근데 또 제가 2차 전지라고 쓰고 ESS라고 읽어야 되는 게 LNF의 주가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ESS 시장에 대한 본격 진출이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LNF가 LG 에너지 솔루션 단짝인데 실적이 같이 안 갑니다. 물론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AMPC 덕분이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에 AMPC를 제외를 하고서라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LNF도 그와 비를 해야 되는데 비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주가 탄력이 워낙 좋고 제가 또 탑픽으로 소개를 드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네.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제가 정말 할 거 없을 때 코스모 신소재 종종 말씀드렸어요. 그 근거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잘 검색을 해보시면 뭐 16분기 연속, 뭐 17분기 연속 흑자다. 이걸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2분기 근소하게 흑자가 나왔어요. 깜빡하면 적자 나올 뻔했습니다. 근데 흑자 나왔는데 아마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은 적자였을 겁니다. 근데 뉴스 보니까 양극화 물질은 적자일 것 같은데 MLCC 반도체 소재 쪽에서 커버를 해줘서 다행히도 흑자 나왔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오랜만에 탑픽으로 PNT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재 업체는 뭐 우리가 얘기를 다른 분도 얘기했고
우리 손일호 팀장님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죠? 코스모 신세제, LNF. 그런데 네. 장비업체 PNT, 그렇죠. 지금 장비업체는 잘 얘기를 안 했는데, 그죠? 네, 확실하게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잘한다는 게 PNT인 것 같습니다. 저도 PNT한테 이번에 1분기 때 조금 실망까지는 아니고 아쉬웠어요. 그래서 어떤 실적이 작년에 정말 잘하다가 이번 1분기 어닝 쇼크다라고 했는데 뭐 어닝 쇼크라고 해서 적자가 나온 건 아닌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반토막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고 보이는데 PNT 같은 경우도 사업 다각화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잘하고 있는 것으로 더 잘해도 상관이 없지만 리포트 읽어보면은 이 반도체 방망용 롤트롤 장비뿐만 아니라 어떤 반도체 소재 장비뿐만 아니라 LFP에 대한 양산 라인까지 갖추면서 저는 이제 보통 우리가 뭐 금양이라든가 포스코 그룹이라든가 조금 다르죠. 포스코 그룹이랑 이제 에코프로 그룹들은 밸류체인을 갖췄고 금양은 밸류체인 갖추려다가 조금 작은 문제로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 그다음에 PNT 같은 경우도 앞에서 제가 언급드린 세 개 grup들처럼 2차 전지를 아우르는 이 밸류체인을 갖추겠다고 했을 때 투자자분들의 반응을 봤는데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NT도 사실 바닥 대비해서 조금 올라온 상황인데 이 뉴스 나오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오늘 시장 고랬을 때 외국인의 픽을 받았다는 것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이 PNT가 이 기세를 몰아서 3분기 실적까지 잘 나와줬을 때는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판단돼서 오늘 탑픽은 PNT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는 우리가 장비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뽑아주신 자료 보니까 뭐 배터리 직접 LFP 배터리 유리기판 뭐 이런 이거 PNT 기사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 사업 포부를 보면서 예. 이제 PNT가 실적 발표를 할 때 좀 내용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분기 실적 발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조금 부족하게 나왔을 때는 정말 그 전방 기업으로부터 네. 수주가 조금 적었다라고 이야기가 리포트에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대표가 뭐 LF 배터리랑 유리기판 사업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자금 조달을 하면 조금 더 이상 PNT를 조금 긍정적으로 못 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는 뭐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든가 사채발 이거 하면은 저는 좀 PNT 이제 좀 긍정적으로 못 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금 조달 안 하고 그냥 오로지 비용으로 반영했을 때 이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사업을 진행했을 때 무료로 진행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제약바이오나 이런 종목들 보면은 매출 잘 나왔는데 적자 나오는 기업들 보면 막 증설한다거나 아니면 R&D 비용을 쓴다거나 이런 거를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주가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굉장히 주가가 견조한데 PNT는 일단은 오늘 추이가 좋기 때문에 탑픽으로 소개를 드리는데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연구개발에 대한 비용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금 조달을 하냐 아니면 차라리 그냥 자기 갖고 있는 유보금이나 아니면 팔아서 나온 이익으로 했을 때 요것 또한 또 두 가지죠. 이것도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매도해버린 사람이 있고 우리가 알면 더 이상 악재다 아니다라는 마인드로 재차 매수세를 넣을 수 있으니까 일단 PNT에 관심 종목에 넣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투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매매 전략 수정이 나가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 전지는 오늘 관심 종목으로 새로운 종목 PNT를 말씀하셨어요.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